여러분, 약국에서 5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것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 당뇨 합병증 치료비를 막아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박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 박영철 어르신은 20년 동안 당뇨약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약 3알, 저녁에 약 2알, 혈당 체크도 매일 하셨죠.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약은 계속 먹는데 혈당은 점점 더 올라가고 의사는 약을 자꾸 추가하고 나중에는 인슐린 주사까지 맞으라고 하더랍니다. 박영철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약 안 먹은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자꾸 나빠지는 겁니까? 성실하게 약 먹으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르신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약은 혈당을 잠시 내려줄 뿐입니다. 병의 뿌리는 전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20년을 먹어도 합병증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박영철 어르신은 약을 먹으면서도 발가락 감각이 점점 둔해지고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시력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약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약은 증상만 가리고 있을 뿐 당뇨병이라는 병 자체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박영철 어르신의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까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드시던 음식들이 있으셨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은 전혀 드시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이 어떤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500원 한 잔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당뇨병 환자가 380만 명입니다. 여기에 당뇨병 전 단계까지 합치면 2천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은 혈당 문제를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숫자가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당뇨약도 계속 새로 나오고 인슐린 주사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뇨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약은 병의 뿌리를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의 진짜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이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당이 쌓이는 거죠. 약은 이 혈액 속 당을 억지로 낮춰주는 역할만 합니다. 세포가 왜 문을 안 여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문을 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박영철 어르신께 제가 알려드린 500원 한 잔은 바로 이 세포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건 단순한 혈당 조절이 아닙니다. 병의 뿌리를 뽑아내는 근본 치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500원 한 잔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이것이 20년 당뇨약보다 더 강력한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혈당 80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3개월만 실천하면 당화혈색소가 6.5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영철 어르신은 지금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발가락 감각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500원 한 잔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약국에서 차전자피나 난소와 성말토덱스트린이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는 분말 한 봉지, 가격은 500원 정도입니다. 이 하얀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당뇨병의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3가지 메커니즘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당 스파이크 차단막입니다. 식사 10분 전에 식이섬유 한 봉지를 물 300ml에 타서 마셔야 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아침 먹기 10분 전, 점심 먹기 10분 전, 저녁 먹기 10분 전, 하루 3번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식이섬유는 물을 만나면 점성이 있는 젤 형태로 변합니다. 마치 묵처럼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젤이 우리 장 안쪽 벽을 얇게 코팅합니다. 그러면 밥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어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비포장 도로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속도가 확 줄어들죠. 식이섬유가 없으면 단기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쏜살같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그런데 식이섬유 젤 코팅막이 있으면 단기 비포장 도로를 천천히 가듯이 조금씩 흡수됩니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캐나다 토론토성 미카엘 병원 연구팀이 당뇨병 환자 1394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점성이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3주에서 1년 동안 복용한 환자들은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공복 혈당이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당화혈색소도 떨어졌고 인슐린 민감도도 개선됐습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차단막의 위력입니다. 두 번째, 장내 독소 차단 시스템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 저녁 식사 전에 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최소 2번은 드셔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 속에는 LPS라는 독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LPS는 지질 다당류라는 물질인데 장내 세균의 찌꺼기입니다. 이 독소가 문제입니다. 장벽에 구멍이 나면 이 독소가 혈액으로 새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췌장을 공격합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독소 공격을 받으면 인슐린을 제대로 못 만듭니다. 만들어진 인슐린도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런데 식이섬유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장벽이 튼튼해집니다. 마치 성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구멍 난 성벽을 식이섬유가 메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LPS 독소가 혈액으로 못 들어갑니다. 췌장에 대한 공격이 멈춥니다. 만성염증이 사라집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실제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장내 환경이 2주에서 4주 안에 급격히 개선됩니다. 박영철 어르신도 이 방법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밥 위주로 드시고 채소는 거의 안 드셨거든요. 식이섬유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벽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세컨드 밀 효과입니다. 첫 끼에 먹은 식이섬유가 다음 식사의 혈당까지 조절해준다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아침에 식이섬유를 먹으면 점심 혈당도 덜 올라갑니다. 점심에 먹으면 저녁 혈당도 안정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대장에 사는 좋은 균들이 이 식이섬유를 먹이로 삼습니다. 그리고 발효를 시킵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영어로는 SCFA라고 합니다. 이 단쇄지방산이 혈액으로 흡수되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간에 가서는 포도당이 과하게 만들어지는 걸 막습니다. 근육에 가서는 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만듭니다. 췌장에 가서는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분비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식이섬유를 먹으면 그 효과가 점심 12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약 6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이게 바로 세컨드 밀 효과입니다. 한 번 먹었는데 두 끼 혈당을 잡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아침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한 사람들은 점심때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덜 올라갔습니다. 저녁까지도 혈당 변동폭이 작았습니다. 단 하루만 제대로 먹어도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는 겁니다. 박영철 어르신은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을 듣고 나서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제가 20년 동안 약만 믿고 정작 제 몸이 뭘 필요로 하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식이섬유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약국에서 500원이면 사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500원입니다. 이 500원짜리가 수천만 원짜리 합병증 치료비를 막아줍니다. 뇌졸중, 신부전, 실명.
이 모든 합병증이 결국 혈당 스파이크와 만성염증 때문에 생깁니다. 식이섬유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500원 한 잔의 비밀을 한 분이라도 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이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이섬유가 아무리 강력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당뇨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당뇨를 완전히 잠재우는 나머지 3가지 습관과 반드시 받아야 할 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하셔야 박영철 어르신처럼 3개월 만에 당화혈 색소가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4번째, 즐거운 운동의 재발견입니다. 억지로 하는 유산소 운동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대신 재미있는 스포츠를 하루 30분만 하십시오.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뭐든 좋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면 됩니다. 왜 즐거운 운동이어야 할까요? 억지로 하는 운동과 즐거운 운동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일으키릅니다. 즐거운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엔도르핀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억지 운동의 2배 이상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인슐린 민감도입니다. 즐거운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들이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인슐린이 노크하면 기분 좋게 문을 열고 당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올립니다. 코르티솔은 오히려 세포의 문을 더 꽁꽁 닫아버립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한 사람들은 똑같은 강도의 운동을 해도 혈당 감소 폭이 훨씬 컸습니다. 면역체계도 강화됐고 염증 수치도 떨어졌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운동은 몸을 지치게 만들지만 즐거운 운동은 몸을 살립니다. 박영철 어르신은 평생 운동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네 경로당에서 탁구 치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 하시더니 지금은 매일 아침 탁구장 가시는 게 낙입니다.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면서 라켓 휘두르는데 그게 운동인지도 모르신답니다. 그런데 혈당은 확실하게 떨어졌습니다. 5번째, 깊은 횡격막 호흡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잠들기 전 5분, 하루 2번만 하십시오. 배까지 내려가는 깊은 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가 볼록 나오게 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쏙 집어넣으십시오. 왜 호흡이 당뇨와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긴장 모드이고 부교감신경은 이완 모드입니다. 현대인들은 거의 하루 종일 교감신경이 켜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이 켜지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간에 가서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포도당을 더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간은 열심히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쏟아냅니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깊은 횡격막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켜집니다. 몸이 이완 모드로 들어갑니다. 코르티솔 분비가 뚝 멈춥니다. 간에서 포도당 과잉 생산도 멈춥니다. 혈당이 안정됩니다. 특히 새벽에 혈당이 확 올라가시는 분들, 이걸 새벽 현상이라고 하는데 잠들기 전 깊은 호흡만 해도 새벽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하루 10분입니다. 아침 5분, 저녁 5분. 이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혈당이 달라집니다. 약값보다 훨씬 싼 투자입니다. 6번째, 천천히 오래 씹기입니다. 한 입에 최소 30번을 씹으십시오. 밥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면 30번 씹고 삼키십시오. 반찬 한 점도 30번입니다. 왜 씹는 게 중요할까요? 음식을 오래 씹으면 입자가 아주 작아집니다. 작은 입자는 천천히 소화됩니다. 소화가 천천히 되면 당으로 바뀌는 속도도 천천히 됩니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급상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30번 씹으면 뇌가 착각합니다. 많이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포만감이 빨리 옵니다. 실제로는 적게 먹었는데도 배부르다고 느낍니다. 과식을 막아줍니다. 당뇨 환자에게 과식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국내 연구에서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쌀을 먹은 사람들이 일반 쌀을 먹은 사람들보다 식후 60분 혈당이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혈당 반응 면적도 35%나 줄었습니다. 천천히 씹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박영철 어르신은 평생 빨리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5분이면 한 끼를 다 드셨습니다. 이제는 한 끼에 20분이 걸립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드시니까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진답니다. 그리고 밥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공깃밥 2그릇 드셨는데 이제는 한 그릇도 다 못 드십니다. 배가 금방 부르시니까요. 7번째, 선제적 검사 3종 세트입니다. 3개월마다 반드시 이 3가지 검사를 받으십시오. 당화혈색소, C펩타이드,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먼저 당화혈색소입니다. 이건 3개월 평균 혈당을 보는 검사입니다. 매일 아침 재는 공복 혈당은 그날 혈당만 보여줍니다. 어제 뭘 먹었냐에 따라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혈당 관리를 잘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목표는 6.5% 미만입니다. 두 번째, C펩타이드입니다. 이건 췌장의 잔여 기능을 보는 검사입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을 못 만듭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C펩타이드 수치가 낮으면 췌장이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이러면 생활 습관만으로는 안 되고 인슐린 주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C펩타이드가 정상이면 아직 췌장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식이섬유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췌장이 다시 회복됩니다. 세 번째,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이건 목의 큰 혈관을 보는 검사입니다. 혈관 벽에 플라크가 쌓였는지 확인합니다. 플라크는 기름때입니다. 이게 쌓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이 생깁니다. 당뇨 환자는 혈관이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플라크가 보이면 식습관을 더 철저히 바꿔야 합니다. 이 3가지 검사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3개월마다 받으십시오. 돈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뇌졸중 한 번 오면 치료비가 수천만 원입니다. 검사비는 몇만 원입니다. 박영철 어르신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식이섬유 한 잔, 동네 탁구장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운동, 식사 때 천천히 30번씩 씹기 잠들기 전 깊은 호흡 5분, 그리고 3개월마다 병원에서 검사 받으러 오십니다. 3개월 전 당화혈색소가 8점이었습니다. 지난주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6.3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르신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선생님, 제가 20년 동안 약만 먹으면서 못 이룬 걸 3달 만에 이뤘습니다. 이게 진짜 치료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식이섬유의 3가지 메커니즘과 생활 습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막상 내일 아침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박영철 어르신께 드린 하루 실천 루틴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오전 6시,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깊은 호흡 5분입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배가 볼록 나왔다가 쏙 들어가도록 합니다. 5분이면 됩니다. 이게 하루 혈당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호흡이 끝나면 바로 부엌으로 가십시오. 식이섬유 분말 한 봉지를 물 300ml에 타서 쭉 마십니다. 공복에 마시는 이 한 잔이 장벽을 코팅하고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2끼의 혈당을 다 잡아줍니다. 세컨드 밀 효과 기억하시죠? 오전 7시 식이섬유 마시고 나서 1시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이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소부터 드십시오.
김치, 나물, 샐러드 뭐든 좋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달걀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십시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밥부터 먹으면 혈당이 확 뜁니다. 그리고 한 입 넣을 때마다 30번씩 씹으십시오. 처음엔 세면서 드셔야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다 보면 나중엔 자동으로 천천히 씹게 됩니다. 한 끼에 20분 이상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오전 10시 식사 후 3시간쯤 지나면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동네 한 바퀴 산책도 좋고 경로당 가서 탁구 치는 것도 좋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겁게 하십시오. 친구랑 수다 떨면서 걷는 것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오후 12시 점심 먹기 10분 전입니다. 또 식이섬유 한 봉지를 물 300ml에 타서 마십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아침과 똑같은 순서입니다. 채소, 단백질, 밥 순서. 한 입에 30번씩 씹기. 이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오후 6시 저녁 먹기 10분 전에 또 식이섬유 한 잔입니다. 하루 3번 드시는 겁니다. 아침 공복, 점심 전, 저녁 전. 이렇게 3번만 챙기면 됩니다. 저녁 식사도 똑같습니다. 채소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30번씩 씹으면서 드십시오. 오후 10시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깊은 호흡 5분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호흡이 새벽 혈당을 잡아줍니다. 코르티솔을 낮춰서 간이 밤새 포도당을 과하게 안 만들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하루에 식이섬유 3번, 깊은 호흡 2번, 즐거운 운동 1번. 그리고 식사할 때 순서 지키고 천천히 씹기,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박영철 어르신은 이 루틴을 딱 일주일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아침 공복 혈당이 15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겨우 일주일인데 벌써 효과가 나타나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3개월만 계속하시면 100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3가지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식이섬유를 먹으면 변비가 생기지 않나요? 이건 정반대입니다. 식이섬유는 변비를 해결해줍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식이섬유 한 봉지당 물 300ml 이상 드셔야 합니다. 물 없이 식이섬유만 먹으면 오히려 변이 딱딱해집니다. 식이섬유가 장 속 수분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하루에 물 2리터는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식이섬유를 같이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됩니다. 단, 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아침에 약 드시면 2시간 후에 식이섬유를 드십시오.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식이섬유 젤이 약 성분까지 코팅해버리면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 먹고 2시간은 간격을 두시고 식이섬유를 드시면 됩니다. 또는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고 2시간 후에 약을 드셔도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생채식이 좋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생채식은 선택사항입니다. 날것으로 먹으면 효소가 살아있어서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이가 약하시고 소화도 잘 안 되시잖아요. 억지로 생으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익힌 채소도 충분합니다. 식이섬유 분말만 제대로 드셔도 됩니다. 거기다 나물, 김치 같은 익힌 채소 드시면 완벽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박영철 어르신도 처음엔 생채소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위가 안 좋으셔서 속이 쓰리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익힌 나물 드시고 식이섬유 분말만 챙겨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났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진짜 내일부터 시작하시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서 같은 마음을 먹으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건강해집시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식사 10분 전 식이섬유 한 잔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약국에서 500원이면 살 수 있는 차전자피나 난소 화성말 토덱스트린, 이것 하나로 장벽을 코팅하고 혈당 급상승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물 300ml에 타서 마시십시오. 둘째, 즐거운 운동, 깊은 호흡, 천천히 씹기가 약보다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친구들과 웃으면서 하는 탁구나 배드민턴 30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 저녁 5분씩 깊은 호흡으로 코르티솔을 잡고 한 입에 30번씩 씹으면서 천천히 드십시오. 셋째,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C펩타이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 3가지 검사가 합병증을 미리 막아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검사비 아끼다가 뇌졸중 오면 수천만 원 듭니다. 미리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약에만 의존하면 평생 병입니다. 하지만 뿌리를 치료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박영철 어르신이 증명하셨습니다. 68세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약국 가서 식이섬유 분말 사오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눈 뜨자마자 깊은 호흡 5분, 공복에 식이섬유 1잔, 식사할 때 채소부터 천천히 30번씩 씹기. 이것만 지키십시오. 일주일 후 혈당 재보시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3개월 후엔 박영철 어르신처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여러분 같은 분들을 만납니다. 약만 먹으면서 점점 나빠지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